스위스에 사는 대학생 모니카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자라왔어요. 다국적 친구들과 유럽 각국을 여행하며 넓은 세계를 경험해왔지만 아시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딘지 생소한 기분이 들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몇몇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모습은 치열한 경쟁, 사회, 빠르게 돌아가는 나라, 무뚝뚝한 사람들 같은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 본 화려한 이미지나 김치,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은 친숙했지만 실제 한국 사람들은 어떨지, 한국 문화는 어떤 느낌일지 잘 몰랐던 거죠. 모니카의 친구들인 엘리와 클라라도 비슷했어요. 한국을 언젠가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강한 열정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빠르고 경쟁적인 사회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맞을지 고민하기도 했어요. 사실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에게 빠름과 효율성은 그다지 익숙한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느긋하게 자연을 감상하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위스식 라이프 스타일과 한국의 바쁜 생활은 크게 다를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니카의 아버지가 큰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 모니카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한국에 머물러 보기로 했어요. 모니카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내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고 막상 한국에 대해 미지의 세계라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 모니카는 친구들인 엘리와 클라라에게도 한국 여행에 동참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평소 한국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친구들이지만 모니카의 권유에 결국 같이 가보기로 결심했답니다. 모니카와 친구들은 조금씩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일까? 엘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평소 느긋한 성격의 엘리는 한국처럼 바쁘고 치열하다는 소문이 도는 곳에서 과연 자신이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됐던 거죠. 반면 클라라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은근히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클라라도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죠. 과연 소문대로 한국 사람들이 낯선 외국인에게 친절할지, 그들의 여유로운 삶이 한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된 겁니다. 모니카와 친구들은 그렇게 다양한 감정을 안고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공항에서 나오는 모든 서비스가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모든 표지판이 외국어로도 자세히 표시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 온 외국인들을 위해 섬세하게 준비된 느낌이었죠. 스위스에서는 공항을 이용하는데 느긋하게 시간이 걸리곤 했지만 인천공항은 마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무대 같았어요. 각종 편의시설과 최신식 시스템은 빠르면서도 질서정연했고 외국인인 그들에게도 전혀 불편함 없이 맞춰주는 세심함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빠른데 한국 사람들이 모두 무뚝뚝할 거라는 생각이 어쩌면 잘못된 걸지도 몰라. 한국에 도착한 모니카와 친구들은 빠름과 느림이 독특하게 공존하는 한국 문화에 서서히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머물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명동.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한다는 명동거리는 이미 다양한 상점들과 노점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를 가나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와 그들에게는 활기 넘치는 무대 같았어요. 거리 곳곳엔 쇼핑백을 든 사람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는 커플들,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에는 최신 트렌드의 패션이 각양각색으로 어우러져 있었고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친구들은 놀랐어요. 모니카는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한 듯 말했어요. 정말 한국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네.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하진 않아. 그때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골목을 건너다 그만 짐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을 본 엘리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무뚝뚝하고 개인주의적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손을 내미는 걸 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어. 그날 저녁 모니카와 친구들은
한식의 매력을 경험해보고자 전통 불고기와 전골을 파는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 보는 메뉴판에 적힌 낯선 이름들에 다들 약간 주춤하고 있었는데 웨이터가 친절하게 다가와 각 메뉴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추천 메뉴도 알려주었어요. 음식이 하나둘 차려지기 시작하자 반찬의 수와 다양한 맛에 모두가 놀랐죠. 모니카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내어주는데 추가 요금이 없는 거야? 스위스에서는 각 음식을 추가할 때마다 요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문화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엘리도 감동한 듯 웨이터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음식을 먹으며 새 친구는 한국 음식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 신선한 야채와 매콤한 소스의 조화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죠. 특히 반찬을 나누며 먹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한국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의미가 담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가족끼리도 한 접시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 점이 새로웠죠. 이튿날 아침, 모니카와 친구들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서울의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는 소문을 들었던 만큼 그들도 기대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서울의 대중교통은 그들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모니카는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을 보며 놀랐어요. 스위스에서도 대중교통이 정시에 운행되는 편이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언제나 정확했고 어느 역에서나 빠르고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엘리는 지하철 칸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질서정연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게다가 지하철 내의 공공 웨이페와 다양한 편의시설은 친구들을 한층 더 놀라게 했습니다. 우와, 지하철에 웨이페가 되는 것도 신기한데 얼마나 빠른지 확인해 볼까? 클라라는 지하철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영상을 재생해 보았고 끊김없이 부드럽게 재생되는 화면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평소 유럽 여행 중엔 웨이파 연결이 불편해 곤란했던 경험이 많았던 친구들에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죠. 게다가 지하철 내에 음식을 먹거나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어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노인들을 위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서서 손을 내미는 모습에 클라라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 같아.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모두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야.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한국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며 조금씩 자신들의 선입견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빠르게만 돌아가는 나라라는 생각은 이제 빠름과 여유가 공존하는 나라로 변했고 한국인들의 무뚝뚝할 것 같은 모습은 오히려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며 점차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던 모니카와 친구들. 그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정과 시민의식을 체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공원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세 친구는 한강 공원을 찾았습니다.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저녁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강공원은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누는 가족들,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연인들까지 어우러져 한국의 여유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죠. 한강공원에서는 배달 음식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세 사람은 기대에 차서 한국 음식을 주문했어요. 공원에서 음식을 배달받는 게 가능하다니. 정말 한국은 놀라운 나라야. 모니카는 음식이 도착하길 기다리며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시 후 그들은 우연히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 자리를 떠나며 돗자리 위에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엘리는 무심코 여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스위스에서도 종종 봤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근처에 있던 한국인 몇 명이 자연스럽게 모여 그 쓰레기를 치우고
분리수거함까지 가져다 놓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세 친구는 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일을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고,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어요. 엘리는 이 모습을 보며 감동한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텐데, 한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이들의 쓰레기까지 치우다니, 공공장소에서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같아 세 친구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클라라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공원에서조차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네. 그날 저녁, 모니카와 친구들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광장시장도 방문했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친구들은 다양한 메뉴들에 눈을 반짝였죠. 피자처럼 생긴 빈대떡,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떡볶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호떡까지 그들이 하나하나 맛보며 감탄을 연발했어요. 특히나 모니카는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과 정겨운 인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인들이 손님과 거리를 두는 편이라 이런 한국의 정겨운 시장 문화는 정말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 구경을 하던 중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모니카가 떡볶이를 먹다가 그만 국물을 흘려 상인의 앞치마에 묻히고 말았던 거예요. 당황한 모니카는 서둘러 사과했지만 상인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외국인 손님이 와서 기분이 좋네. 마음껏 맛있게 먹고 가요. 라며 모니카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이 따뜻한 반응에 모니카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상인이 오히려 자신을 배려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죠. 음식도 맛있었지만 상인의 따뜻한 환대에 더 감동한 모니카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 우리가 외국인이라도 전혀 거리낌 없이 대해주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다가와줘. 한국 사람들이 무뚝뚝할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오해였나 봐. 이날 경험을 통해 모니카와 친구들은 한국이 결코 단순히 빠르게만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민의식과 배려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따뜻한 인간미로 외국인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모니카와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단지 케이팝과 김치로 유명한 나라, 빠르고 경쟁적인 사회라는 이미지뿐이었지만 실제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처음에는 무뚝뚝할 거라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자신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곳곳에서 보이는 효율적이고 깔끔한 시민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경험했던 작은 사건은 그들에게 한국 사회가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계기였어요. 공원에 남겨진 쓰레기를 다른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치우는 모습을 보고 모니카와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깨달았죠. 스위스에서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곤 했기에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과 시민의식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엘리는 떠나기 전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며 감동을 되새겼어요. 정말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 한국은 빠르면서도 누군가를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곳이야. 그들이 머물던 마지막 저녁, 친구들은 서울의 밤을 내려다볼 수 있는 남산타워를 찾았어요. 남산에 오르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고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은 장관이었어요.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도시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짧지만 강렬한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차오르는 듯했어요. 모니카가 문득 입을 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나한테는 너무 경쟁적이고 바쁜 나라 같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알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 그 말에 클라라와 엘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과 특별한 경험을 안겨준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엘리는 스위스로 돌아가면 이번 여행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케이팝이나 맛있는 음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꼈던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심을 이야기해 줄 거야. 사실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도 말이야. 그간 서양에서 흔히 듣던 고정관념을 넘어서 직접 경험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클라라도 다짐하듯 말했어요. 다음에 다시 올 때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오자. 이번에 상인들과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는데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해. 특히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외국인인 자신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도 너그럽게 웃어주었던 경험은 클라라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시민의식, 음식점과 시장에서 경험한 환대, 그리고 서울의 야경과 조용한 골목길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모니카는 한국에서 느낀 빠름과 느림의 균형이 아직도 깊이 기억에 남았어요.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사람들 간의 따뜻한 유대가 느껴지는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내가 알던 한국은 그저 빠르고 차가운 도시였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정이 가득한 나라였다는 걸 직접 느끼다니 여기에 오길 정말 잘했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세 사람은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로 약속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여행을 넘어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니카와 친구들은 스위스로 돌아간 후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어졌어요.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다음 여행에서 더 깊은 대화와 연결을 나누기를 꿈꾸게 되었죠. 이제 한국은 그들에게 따뜻함과 배려가 담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또 다른 인연의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